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모델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들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색회사들이 이런 걸 왜 붙이느냐? 이게 결국에는 향후 광고나 프라이스의 미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도 여기가 이제 또 이런 증시나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좀 재밌는 사례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이 주식의 추이 변화나 역사상이거나 아니면 가치에 대한 걸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분석 관점이 있기 전에는 이 긴 차트를 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한번 GPT한테 역할을 줘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GPT한테 너는 이제 증권 애널리스트고 내가 주는 자료를 기반으로 너가 한번 특징을 분석해봐라 라고 하는 걸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왔고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중에 보시면 여기 히스토리컬 데이터라고 하는 게 야후 파이낸스에 있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누른 다음에 이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을 제가 한 5년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대 5년치의 데이터를 데일리는 좀 복잡하니까 한 위클리 정도로 해볼까요? 위클리로 해서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요. 그럼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면 엑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주간 이렇게 해서 CSV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CSV 파일을 어떻게 하냐면 챗GPT죠. GPT한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년치 주간을 올릴게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주냐면 너는 지금부터 20년 이상 주식 증권계에서 유명한 주식 증권 애널리스트인 김덕진이다. 그죠? 이렇게 줘요. 너는 특히 IT 분야에 능통하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주가 예측을 잘하기로 유명하다. 내가 지금 올려준 CSV 파일은 최근 5년간의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추이이고 데이터는 주간별 주별 데이터이다. 증권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5년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서 일어난 특이한 포인트를 5개만 찍어서 설명해줘. 이렇게 시키고 마지막에 제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제발 답변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애널라이징을 하죠.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얘가 파이썬 코드를 짜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가 제가 얘기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아마 이게 지금 보면은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얘가 알아서 이걸 영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한국어로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쨌든 보시면 일단 얘가 데이터를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뭔지를 얘가 먼저 해석을 한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거에 분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분석하는 걸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태로 얘가 하나씩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씩 뽑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위크별로 했을 때 특정 위크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흥미로운 일들을 뽑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다 뽑은 다음에 한번 한글로 다시 설명해 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지금 뭔가를 뽑고 지금 이게 이제 파이썬 코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너는 뭐지? 여기다가 실은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그쵸? 그러니까 모든 대화는 앞으로 한국어로 해줘. 얘가 영어로 할 때도 있고 한국어로 할 때도 있어요. 원래 처음에 한국어로 하면 되는데 자, 위의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말해봐. 자, 이렇게 시켜볼게요. 그러면 얘가 물론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주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 이제 위에서 분석을 했으니까 분석을 다시 하진 않고요. 보시면 주간 가격 변동이 가장 큰 주가 이때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얘한테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예측을 시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예측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하면은 얘가 이제 주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얘한테 한번 요렇게 얘기를 한 것들을 보고 한번 더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자, 뭐 추가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주식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최근 5년 위에서 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데이터에 의거해서 그죠? 5년간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데이터에 의거해서 향후 2024년의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전망을 해줄래? 뉴스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도 함께 사용해도 좋아. 한 단계,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얘한테 얘가 진짜 사람 같은 게 최근에 이런 걸 쓸 때 또 이런 테크닉들이 나오거든요. Take a deep breath라고 그래서 사람도 아닌 녀석한테 심호흡을 크게 하라 그러면은 얘가 또 답변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너가 해야 하는 일을 단계별로 생각해봐. 자, 그럼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주식 리포트처럼 만들어줘. 부탁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얘가 또 분석을 하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데이터에 의거해서 했으니까 여기 애널라이징 보면 위에 있었던 내용들을 갖고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제가 말한 것들을 얘가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파이썬 코드의 주석도 얘가 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닫혀있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려서 얘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뭔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주식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보면 자, 뭐예요? I will use browser to gather recent news니까 뭐예요? 이제 검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검색을 갖고 차트도 그렸죠. 그죠? 이거 뭐냐면 차트가 이제 기존에 있던 뉴스에서 차트를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서칭, 얘가 뭔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빙 검색을 여기 붙여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24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봤더니 인공지능 분야에서 강력한 성과가 나왔다. 주식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I 분야의 리더십. 정말 우리 기사에서 보는 것 같은 내용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여기에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얘가 실제로 이 출처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얘가 실제로 요 뉴스, 이제 해외에 있는 요 뉴스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자기가 있는 내용에 붙인 거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긍정적인 전망도 여기 보면은 이 애널리스트의 긍정적인 전망은 여기서 갖고 온 거죠. 스톡 애널리시스에서. 수익성을 갖고 애저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우리가 기본에 알고 있는 뉴스에서 나오는 건 비슷해요. AI 분야 리더십이 있고 애널리스트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코파일럿과 같은 AI 기술이 주가 상승을 해주고 핵심인 클라우드, 애저 클라우드가 주목하고 성지적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실은 오늘 아침에 IT 뉴스, IT 쪽에서의 뭐 주식 방송 이런 데서 불러주셔가지고 실은 오늘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분석을 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챗GPT한테 시켜서 대본을 만들 걸 그랬나 할 정도로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거랑 상당히 좀 비슷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마지막에 얘가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결정은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결정은 네가 해라라는 건데 마지막에 보면 얘가 이걸 갖고 긍정적인 전망이지만 그러나 주식 투자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챗GPT를 쓸 때 이제 잘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얘한테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어떨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헛소리를 잘해요. 그걸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 생성형 언어 모델의 특징 자체가 얘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하시는 분들끼리 얘기하는 게 얘는 통계학적 앵무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통계학적 앵무새라는 게 뭐겠어요? 얘의 원리 자체가 빈칸 채우기거든요. 트랜스포머라는 게. 트랜스포머 빈칸 채우기라는 건 GPT라는 게 G가 generate고
P가 프리트레인드고 T가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미리 학습된 내용으로 그때그때 만드는 겁니다. 제너레이트. 근데 만드는 방식이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 쉽게 말하면 빈칸 채우기거든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뭔가 역할을 시키면 그 역할을 시킨 거를 자기가 있는 데이터에서 확률상으로 빈칸을 채우는 거니까 검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헛소리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좁혀주지 않으면.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이런 걸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얘한테 제가 한 것처럼 엑셀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고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혹은 뉴스를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뉴스 본문이 있을 거잖아요. 뉴스를 붙여주세요. 여기서 또 이제 잘못하시는 게 웹브라우저 링크를 주시면 얘가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 있어요. 없는 걸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뉴스 본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뉴스 본문을 넣으면서 위에다가 위 기사를 쓴 사람이 어떤 맥락으로 쓴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든지 이 기사의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이렇게 되게 좋다는 뜻일까 나쁘다는 뜻일까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내용을 주면서 좁혀서 얘한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간에 보면 하다가 얘가 뭔가 빙잉에 검색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GPT도 무료 버전, 유료 버전이 있죠. 무료 버전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유료 버전에서는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니까 아예 그 검색 엔진인 빙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GPT 안에다가 지금 붙인 거예요. 근데 붙였는데 이것도 좀 다른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검색 엔진에서 뭔가 내용을 치면 검색 엔진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제가 뭐뭐다라는 걸 보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뭘 해준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빙에서 검색한 내용이 있겠죠. 이거를 AI가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챗GPT 같은 AI가 최근에 잘하는 게 요약해 주고 문체 바꿔주고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한 프로세스가 어떤 거예요? 얘가 뭔가를 만들 때 헛소리를 못하게 데이터를 딱 정확하게 주고 그 데이터에 의거해서 너가 분석을 해서 글을 짓는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시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너가 이것만으로 데이터가 분석하니까 거기에다가 검색 엔진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네가 그 내용을 보고 나 대신 요약을 해서 붙여줘 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좋은 거는 자기가 가져온 거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출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모델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들을 대체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최근에 검색 엔진 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네이버의 Q라고 하는 서비스죠. 그 네이버에도 챗GPT 같은 녀석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바 X라고 하는 거예요. 클로바 X는 이제 챗GPT 같은 녀석인데 얘도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가 있는 거예요. 챗GPT한테 뭔가 검색을 시키면 이상한 소리를 하듯이 GPT 3.5가 얘도 있는 거에서 쓰니까 아무리 네이버 회사에서 만들었지만 언어 모델만으로는 이게 검색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Q는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거냐면 제가 뭔가를 물어봐요. 물어볼 때 예를 들면 문장 형태로 물어본다고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운동화를 사려고 하는데 런닝화 중에 어떤 게 좋을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검색창에다가 그냥 런닝화를 사는 게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하면 얘가 원하는 내용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챗GPT 같은 이 클로바 X가 이 문장을 네이버에 내가 검색한다면 어떤 단어로 검색하면 좋을까라는 걸 인지를 해서 저 대신에 검색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까처럼 러닝화 추천, 달릴 때 좋은 운동화 추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 대신에 2번, 3번 검색을 해줘요. 그리고 2번, 3번 검색을 하면 또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원래 제가 보려면 블로그 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눌러봐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또 얘가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AI가 요약을 잘 해주니까. 근데 출처에 의거해서 요약을 해주니까 얘가 뭐 이런 게 좋아요 할 때 그 옆에 링크를 누르면 얘가 이 블로그 글에서 봐서 이게 좋다고 하는구나. 이 기사에서 봐서 좋다고 하는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쇼핑에 의거했지만 예를 들면 뉴스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의 히스토리를 알려줘. 그럼 이제 쭉 길잖아요. 그런 걸 요약해서 알려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쓰기 좋고요. 예를 들면은 추석의 잡채 레시피를 알려주고 내가 그 재료를 구매하려고 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블로그에 있는 재미있는 레시피들을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 설명한 내용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리의 재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마트를 연결을 바로 해요. 그래서 실제 거기서 나온 뭐 그 당면 몇 개 이런 거를 자동으로 얘가 주문할 수 있게 다 이렇게 개수까지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매장에는 크래미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엔 크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문이 안 됩니다. 라면서 크래미, 후추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주문을 누르면 바로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색회사들이 이런 걸 왜 붙이느냐? 이게 결국에는 향후 광고나 프라이스의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신발 얘기 드렸지만 최근에 네이버에서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검색창에 이건 이제 PC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 PC에서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검색창에다가 뭐 나이키 뭐 이런 걸 쳐보면 실제로 나이키 홈페이지가 나오고 밑에 나이키 러닝화 추천해줘 이런 게 나와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와 나이키가 함께하는 나이키 전용 챗봇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이키 러닝화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제가 광고도 나오고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상품 중에 뭐 인피니티 런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알려주고 이 안에서 제가 뭐 더 뭐가 없어 한 다음에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 구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구매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게 나이키라고 쳤을 때 나오지만 향후엔 이게 어떤 식의 구조, 이미 네이버에서 얘기한 건데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아까처럼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주말에 조깅할 때 좋은 러닝화 좀 추천해줘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큐가 이런 것 왼쪽에서는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나오는데 그 오른쪽에 나이키 이런 챗봇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배너로 뜨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이거는 나이키로 일단 필터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키 안에 살 건데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에 나이키가 뜨느냐 아디다스가 뜨느냐 푸마가 뜨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매의 욕구가 확 높아지겠죠. 그럼 이 부분이 결국에는 되게 중요한 또 광고판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성형 AI 시대에 뭐 검색이 많이 줄고 그 안에서 광고에 대한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이런 챗봇 상품의 가치가 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색 시장이 이 AI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면서 리서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구글에도 이런 기능이 최근에 베타 버전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을 크롬 브라우저에 키시면 요즘에 요 실험실 버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플라스크 모양. 이걸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 안에 저는 이제 영문 버전으로 돼 있는데 아마 한글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렇게 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트라이얼 이그젬플을. 그렇게 되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제너레이팅이라고 뭔가를 하죠.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에도 있으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후기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후기가 뭔지 막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잡하죠? 근데 여기 보면 제너레이트라는 버튼이 생겼죠. 아마도 한글로 돼 있으면 생성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걸 눌렀다. 그러면 얘가 아까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네이버에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네이버 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을 하고 검색에 있는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우리가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구글에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수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다 들어가기 귀찮잖아요. 복잡하고. 그래서 아까처럼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요런 것처럼 세종대학교 사이버대학교의 후기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수업의 질이 좋다. 피곤한 인간관계가 없다. 생각보다 빡세다. 뭐 연령, 이제 사이버대니까. 이런 형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얘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화살표를 누르면 출처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처를 보고 이것 때문에 보는구나 라는 걸 볼 수도 있겠죠. 혹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팔로우업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무에서 이 검색에서의 그 AI만 잘 활용해도 실제로 업무할 때 속도가 아주 빨라져요. 그래서 이러한 검색에 붙고 이게 결국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이런 형태들까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